다음은 이제 저스티스라고 얘기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라고 해석이 되는 이 카드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해석 카드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붉은색과 이 녹색 이런 것의 옷을 입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영적, 이제 초록색이라고 하는 건 영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정하면서 명랑한 듯 하면서도 냉정하다. 이런 얘기죠.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좀 냉정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열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꼭 착하다, 아니 따뜻한 느낌이 있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한다라는 측면인데, 그러나 이 어깨에 있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명랑한 듯하지만 굉장히 좀 냉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 이걸 해석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있다 하는데, 이 칼도 또 굉장히 높이 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사여탈권의 어떤 결정권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결정권자. 그래서 이 칼이 들음으로써, 근데 또 왼손에는 또 뭐가 되면 저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스티스의 아주 가장 상징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이 저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저울에 달아봐 갖고 능력이 없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모자르다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그것을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아주 결단,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공정함을 말하는 것도 말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카드를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해서 그 법원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울에 달아서 모자르면 심판을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판단해 주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무엇인가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중재라고 하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로 법 쪽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률, 검사, 판사, 그 다음에 또 변호사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해주면서 거기에 판결을 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의의 카드는 이게 이제 여기를 뭐로 보느냐면 심판대 또는 법정,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이제 이렇게 보라색 휘장이 이제 베일이 쳐져 있다라고 하는데,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왕관 써 있거나 저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인정 플러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라이센스, 뭐는 이제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같이 또 이것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원래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죠? 두 눈을 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저스티스의 이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안 가리고 있습니까? 안 가리고 있어요. 원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적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죠. 눈을 뜨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약간의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한 번 정도는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심이 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편파적일 수도 있다. 나에게 나하고 친하면 유리한 어떤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우리들이 법원 판결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아주 객관적인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결판은 내주긴 내주는데, 그 결판에
한 것이 진짜 공정한 아주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끔씩 내가 사실은 교통사고 내고도 저런 카드 나와가지고 이기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현실에서 찾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어떤 사람이 사고는 자기가 냈지만 뭐 목격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상대방이 했다. 뭐 특히나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많이 봐줘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내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카드가 나오면 정의의 여신이고 뭐 모든 것이 다 정의의 법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상담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현실이지 여기 그림에 있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이제 하시면 좋은데 일단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어떠냐 보면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좀 부드러운 듯하지만 굉장히 그 냉철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비평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대략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어도 내가 말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확실하게 논리가 서 있으면 자기가 더 큰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물론 이제 자기는 돈을 더 먹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먹는 게 자기한테 걸리면 그걸 또 지적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많아요. 요번에 뭐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이런 거를 볼 때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거라고만 보지 마시고 자기 주장과 논리가 있으면 논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근데 또 영적 능력도 있어가지고 또 이게 함부로 대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부도 좀 했고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머리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주 비판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이성적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베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비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밝혀내면 그게 내가 이기는 거지만 밝혀 못 내면 또 그걸로 해서 지는 거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카드라고 해서 진짜 막 그 정의로운 누구다라고만 생각해서 보지는 마십시오. 네. 아무리 법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고 가는 그 전관 예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또 뇌물도 있는 거고 또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본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누군가를 생사여탈을 쥐는 어떤 권한도 가졌고 그 사회적인 자격증도 가졌고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 비판 능력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뭐가 있냐면은 그 형태에 있어서 배경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외화 내빈이다. 겉으로 법정이라는 데가 아주 무람차고 이랬지만 그것이 또 금전왕과 관계된다 그러면 또 좀 적은 편에 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형태는 갖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정과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저스티스라고 해서 뭐 선생님이 아니다 이렇게 뭐 그냥 변호사나 판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하나의 가르치는 사람인데 다만 가르치는 성향이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아주 자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개론이니까 네가 알아들으려면 알아듣고 모르면 몰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생은 선생인데 조금은 냉정한 선생님이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아주 굉장히 아주 자상하고 구체적이고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은 권위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실 때 너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이건 상징이란 말이죠.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이게 법정이라고 또 아는 순간서부터 법관만이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만 보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특성적인 걸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사업은 어때요? 네. 뭐 사업하는 쪽으로 보면 그렇게 뭐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그 외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사람은 추가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뭐 세무사, 변호사, 아니면 뭐 계리사,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자격증 가지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사용하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올리는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그 머리와 재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실 하나 꾸며놓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에서도 뭘 또 봐야 되냐면 학원 같은 것도 봐야 돼요. 학원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돼서 건물 하나와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는 작업. 그런 일들은 어떻게 더 잘 된다 이런 얘기죠. 제조업도 나쁘진 않지만 약간의 자금의 좀 순환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다만 기왕이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얘기한다 그러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뭐가 문제냐면 진짜 만약에 사업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법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제 나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고소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저작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카드가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유리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관제 같은 게 걸려서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이라든가 유리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많다. 왜 그러냐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눈을 안 가렸다 그러면 이건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라 그대로 시시비비가 가려진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좀 나한테 유리하게 날 상황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사업인데 사업에 무슨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 이러면 나한테 유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애플사하고 삼성하고 맨날 하는데 치고받고 하잖아요. 한 번은 애플이 이겼다가 한 번은 삼성이 이겼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확실히 누가 이기든가 누가 지든가 이랬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돈 많으면 이기고 돈 안 하면 안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거를 베끼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결국 내가 이거 카드를 뽑았을 때가 유리하게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직장적인 측면으로 가면 어떤가요? 직장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직장 생활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죠. 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칼같이 칼 들고 이렇게 딱 이게 나는 이 일만 할 거고 나는 이래 내 능력은 근데 능력이 좋잖아요. 능력은 좋아요. 능력은 좋은데 어떻게 나는 이것만 하고 더 이상 못한다. 이러면 위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 거 내일 다 했는데. 남들 좀 못하는 거 그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약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왜 쟤를 도와줘? 물론 조금 이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이라도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건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많고
또 역으로 또 표현하면 직장에 내가 따질 일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 뭐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뭐 윗상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조금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직장 가지고 내가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와서 불평불만 하는 거죠. 예.